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베개부터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아, 베개. 아니, 제가 선물도 드릴게요. 참 잘 오니까. 예, 진짜로 그거 네. 아주 네. 기절시킨대요, 사람을. 네. 담은 몇 시간이라도. 내가 여러 개 사가야겠어요. 우리 집 사람 것도 사가고. 예, 요즘 이렇게 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정당이 자꾸 저를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아, 네. 뭐 가문 세력을 예, 퇴출시킨다. 네. 그래서 뭐 퇴출시키면 퇴출 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광화문 세력을 퇴출시킨다면 광화문에서 몰아내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시잖아요. 저는 당원도 아니고 예. 저를 소개를 자유통일당 대표라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것도 지금 아니신가요? 네, 그것도 저 고영일 변호사님한테 넘겨줬고.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저는- 그냥 목사님. 예, 네. 저는 그냥 목회자인데 네. 사실 그 국민의힘 정당이 네. 저게 사실 정과자란 말이에요. 정과자. 왜 정과자냐? 네. 자유우파 정당이 그동안에 그 이승만의 자유당,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네. 그 잘해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까지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3당 합당하면서부터 네. 사실은 문제가 생겼어요. 네. 우리 기독교와 자유우파들은 예. 항상 그 정당들을 섬겨왔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한나라당, 그다음에 이 자유한국당,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인데 네. 이 사람들은 이게 범죄 정당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부터 그건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이 정당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명박도 못 지켜내고 네. 또 박근혜도 못 지켜내고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네.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었죠. 그때. 네.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예. 완전히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종전협정, 네. 평화협정, 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선악과를 하나 딱 달아놨어요.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하자. 아, 예. 전쟁 없이란 말입니다. 네. 네. 이게 사기거든요. 네. 저는 이 국제정치학자 이충근 박사님을 비롯하여 국내 국외에 조지 프리드먼 박사, 예. 엘빈 토플러, 제가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네. 그러니까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 네.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가자. 네. 이것만이 전쟁 없이 통일하는 것이다. 네. 이건 사기거든요. 예. 근데 이 사기극에 걸려서 투표한 사람들이 1614만 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제일 정책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다 알려야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의 제일 정책이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알렸어요. 예. 손해를 보든 덕을 보든 나는 무조건 자유주의자다. 네. 그러니까 취임 연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계속 자유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사람이 솔직해야지. 네. 그러나 이재명은 전혀 달랐어요. 이재명은 주한미군 철수가 제일 정책입니다. 아, 예. 예. 근데 이것을 감춰놓고 그 언론들도 왜 책임이 있냐면 그런 걸 다 밝혀서 국민들 앞에 상품을 제대로 제시하고 네. 투표 한번 해봐라. 네. 그래야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선거 끝난 후에 하도 한심스러워서 이충근 박사님이 예.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네. 돈 들어서 네. 네. 이재명을 찍은 1614만한테 해봤더니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의 정책이 제일 정책인 걸 알고 찍었느냐 물었더니 몰랐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94.8% 거의 95% 가까이가 주한미군 철수는 반대라는 거야. 반대죠. 당연히 반대죠. 그런데 왜 찍었냐 하니까 몰랐다는 거죠. 예.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내 아하. 말은. 예. 그러나 어쨌든 사기극에 걸려든 사람들이 국민들의 절반인데 네. 그러면 종북 주사파 북한을 비롯하여 네. 이 대한민국 전체는 지금 북한이 지휘하고 있거든요. 예. 뭐 국회를 비롯해서 언론을 비롯하여 북한이 완전히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지금 저하고 국민의힘 정당을 이 간격을 띄워놓으려고 하는 것도 예. 북한의 지시예요. 아하. 예. 결국은 네. 제가 이 북한의 노동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국립도서관에 가서 그 예. 복사를 해와요. 네. 우리 기자가 네. 네. 보면은 저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북한에서 네. 정강훈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뭐 지옥불에다 던져라 뭐 정강훈은 기독교인들을 미혹의 영으로 빠지게 하는 놈이다. 네. 별로 욕을 다 해요. 저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하고 이 그 국민의힘 정당하고 연합하여 200석 만드는 것이 네. 북한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야. 아하. 한국에 있는 간첩들에게. 네. 그래서 간첩들의 지시를 받은 또 언론, 정치계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다 뒤에서 선동하고. 예. 지금 국민의힘의 뭐 여러 중견 정치인들까지 뭐 나서서 정광훈 손절해야 국민의힘이 산다 지금 이러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북한 진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이 북한이 얼마나 뛰어난 단체냐 하면은 네. 자기들은 북한의 영향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것도는 근데 아니라고 하겠죠. 우리 고 박사님 당구 칠 예. 줄 알아요? 당구. 예. 당구 있잖아요. 그래요. 당구 칠 때 예. 벌써 세수 내수 보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냐. 쓰리 쿠션 해서 그렇죠. 뒷담화를 이렇게 다 보고 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 뭐 어제 중진회의 한다 그러고 네. 하는데 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저분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뭔 말 하는지. 음. 아니 이제는 200석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네. 200석을 위해서는 어린 애부터 노인까지 네.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은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군소정당 여기 명령되지도 않는 정당부터 시작하여 네. 총력전을 해도 200석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아니 여기서 아직도 되지도 않은데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이게 반드시 북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걸. 아하. 예. 자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북한이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야. 네. 네. 이러한 그 고도의 그 사회 심리학, 정치 심리학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 내가 보니까. 앞으로요 정치학 박사가 아닌 사람들은 정치하지 예.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것도 뭐 제목을 예. 저하고 이간시키는 제목이 뭐냐. 예. 왜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느냐. 네. 또 네. 그것도 뭐 제가 그 1시간 기자회견 하면서 어제 그저께 나는 이 국민의힘 정당을 통제해야 되겠다. 예. 물론 그 단어 자체는 조금 더 이 강조된 단어라서 네. 무리가 있지만 예. 이것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네. 인류 역사예요. 예.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종교인 통제 안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인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럽 구라파. 예. 유럽 구라파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기독교가 이끌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미국에 있죠. 미국. 네. 미국에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미국으로 도망가서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네. 참 그 불과 2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다 누가 만들었냐? 기독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청교도들이 만들었죠. 예, 청교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시스템도 예. 이게 교회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 보스톤에서 네.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상원의원, 아하. 그다음에 평신도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 하원의원. 그래서 만들어준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 지금도 미국은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담임 목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 건국도 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 입국론이라고 하는 거를 네. 공개적으로 표방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네. 사실은 칼 막스, 네. 레닌 이자들도
기독교의 그 이 조직 방식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공산당 세포 조직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 출신인 거 아시죠? 예. 아니 김일성이도 저 아주 저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김일성이도 예. 성경에 네. 삼위일체론 있죠. 예. 그걸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그게 수령론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뺏기는데 좀 네. 모자라게 뺏겨가지고 좀 이상한 변종이 난 거죠. 예. 일본 있잖아요. 네. 일본도 그 자민당이란 그 정당이 네. 사실 그 전후에 일본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명당이란 말 들어봤죠? 아, 그래요. 일본에. 예. 그 공명당. 공명당이 종교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남녀 호랑교에서 예. 만든. 예. 일연정종교. 그렇죠. 그 공명당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자민당이 굉장히 건전해져요. 아, 예. 네. 왜냐하면 강력한 그 야당 쪽에서 이렇게 예.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종교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매기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을 비롯해서 또 유럽 구라파에 네. 예를 들어서 존 칼빈 그러면 다들 네. 신학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학자뿐이 아니라 그분은 제네바에 시장을 했어요. 아, 존 예. 칼빈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 시대가 있고 네.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럽니다. 아. 그 다음 그 밑에를 교부 시대라 그럽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다 간섭하고 교회가 통치해서 이루어진 구라파 문화예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존 칼빈이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의 요약이 존 칼빈주의인데 네. 왜 유럽의 문화가 전 지구촌의 모든 문화를 다 이겼거든요. 네. 유럽의 문화가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류의 뭐 문화의 발상지 뭐 여기 황화 문화 무슨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예.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경쟁해 왔는데 예. 결국 유럽 문화가 제패했거든요. 다 정복당했습니다. 정복당했죠. 예.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럽 문화가 전 세계를 통치했느냐? 네. 이건 이미 성경에 그대로 예언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될 것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유럽 구라파 전체가 다 성경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 성경 위에 서 있는데 그래서 그 꽃을 핀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 복지국가 있죠. 네. 제가 그 항상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지방자치 구의원이라도 되면은 네. 선거 끝나면 예. 요즘은 언론들이 하도 비판하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당선되자마자 침식하면 바로 공부하러 간다고 네. 유럽으로 놀러 가요. 그래요. 예. 공부도 안 해 사실. 예. 우리 교회도 그냥 외유성. 예. 예. 우리 교회도 의원님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어디 갔다 오니까 공부하러 갔다 왔대. 어디 갔다 오니까 저 복지국가 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가갔다. 그래서 뭘 봤냐니까 가서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예. 많이 이제 나눠줘야 예. 복지국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만 보느냐. 그 그 밑에 어떤 이념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예. 그건 칼빈주의입니다. 네. 네. 칼빈주의가 바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를 밀어 올린 거거든요. 네. 이념이 없는 현상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 쭉 하셨는데 사실 이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네. 이것을 경제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담 스미스고요. 그렇죠. 이것을 사회 정치적으로 정리해낸 것이 이 막스 웨버입니다. 네. 근데 이 막스 웨버의 그 대표적인 저서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이 바로 청교도, 그렇습니다. 예, 그 개신교 말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쫓겨간 그 개신교 청교도가 어떻게 미국을 건국하고 시장을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어냈는가라고 네. 하는 것을 경험적인 이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냄으로써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맞서는 막스 웨버의 이 자유주의적인 그 자본주의 설명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 속에 우리 서구 자본주의 시장이 발전해 왔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잖아요. 이거는 동양적 이 철학과 사고가 아니라
서유럽과 미국에서 발전시킨 정치 사상과 시장 경제 체제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가치니까 그 헌법 가치의 보편성에 대해서 그 밑에 지금 목사님 말씀이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과 철학과 행동이 깔려 있다.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기조로 삼은 자유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네. 1904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네. 원래 그 선교사들이 데려갈 때는 네. 목사 만들려고 데려갔습니다. 목사 만들려고. 근데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적어. 네. 그래서 정치가로 갈아탔는데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는 그 조지 워싱턴, 네. 그 다음에 하버드, 프리턴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한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절반을 신학을 했더라고. 예. 커리큘럼에. 예.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뭐가 들어갔느냐. 네.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네. 네.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미국 없이는 안 되겠다는 거야. 한미동맹. 네. 그 다음에 핵심이 뒤에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네. 이 정신으로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건국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도 감사해서 작년에 올해 예. 그 워싱턴을 갔다가 처음에 공부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방문해서 예. 그 학교하고 내가 미국에서 산 그 로펌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아하.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려고 네. 조지 워싱턴 대학에 네. 네. 잘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채플실도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이승만 포럼을 하겠다. 거의 90% 가까이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채플실 만들면 이승만 룸 그렇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네, 되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예. 그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네.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거의 정신에 의해서 건국되었고 네.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기초를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것을 국민의힘 정당 정치가들이 몰라요. 네. 모르니까 자꾸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뭐 간섭하지 마라, 뭐 하라.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목사님은 극우입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예. 안 한다는 말이 예. 사전만 찾아봐도 알 텐데 예. 저는 엄격히 따지고 보면 제가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도. 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저는 대한민국 정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중도죠. 네. 그런데 극우란 것은 자기의 이념과 생각을 관철하기 위하여 폭력이죠, 폭력. 그렇습니다. 폭력을 동원하는 사람을 극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뭐 남을 때려보거나 뭐 불을 질러보거나 네. 폭력한 적 없거든요. 예. 근데 저 사람들이 극우라 그래, 저를 보고. 네. 그래서 내가 공부 안 했다는 거지,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극우라고 매도를 하는 순간 네. 정광훈 목사님의 외침에 호응해서 네.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극우로 매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고 박사님도 극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저도 극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폭력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지금도 행동하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자들은 확실히 극좌가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폭력으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극좌죠. 네. 그러나 우리 자유파 진영의 폭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극우라는 말을 쓰냐 말이에요. 우리가 2019년 10월 3일 예. 인류의 역사의 기념에 남는 우리의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어요. 네. 그 엄청난 사람이 그랬죠. 모였는데. 그랬죠. 근데 예. 어떻게 극우가 될 것이며. 예. 그리고 이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이요. 정신 네. 나갔어요. 예. 왜 나갔냐면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실 때는 네. 그 천하의 이승만과 박정희도 한경직 목사님이 전화 한 통 해버리면 그걸로 네. 끝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인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네. 네. 천하의 이승만도 네. 천하의 박정희도
한경림 목사님이 전화 한 통하면 끝이고 네. 그 후에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그렇죠. 예.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예. 만약에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네. 사실 내가 할 일을요. 저는 욕 절반도 안 먹어요. 왜? 그 어른이 다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이 계실 때면 가만히 있는가만 해도 종교적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기침 소리만 내도. 네. 만약에 김수환 추기경이 계셨으면 저 더불어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 정당으로 가겠습니까? 못 가죠. 예. 왜냐하면 그 어른이 딱 이렇게 기침 소리만 내도. 네. 그래서 그때는 경제가 1년에 7% 내지 10%까지 성장을 했어요. 네. 한경직과 김수환 추기경이 멘토를 할 때는 국가 멘토를 할 때는 네. 그 후로부터 개판인 거야.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정당이 뭐 광화문 세력을 퇴출한다. 특별히 그걸 또 광화문 세력을요. 왜 또 정광훈이란 이름 앞에다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네. 광화문 세력이 정광훈입니까? 아니거든요. 예. 고 박사님도 광화문에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걸 왜 다 정광훈 혼자 정광훈이가 뭐 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예. 헌법을 모르는 것 같아.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 네, 지금 네. 106명인가 몇 명입니까? 119명인데 저 사람들요 네. 언제 한번 불러서 헌법 시험을 한번 보게 해야겠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그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헌법도 모르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하냐 말이야.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나는데 네. 저 국회의원들이요 헌법 네. 전문부터 이게 131장이거든요. 얼마 안 돼요. 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자들이 있을까? 네. 전 사실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헌법 위의 가치가 건국기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4대 건국기둥. 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정치, 한미동맹, 기독교권은 이걸 풀어낸 것이 헌법인데 네. 내가 물어봤거든요. 예. 건국 4대 기둥 아냐니까 한 놈도 몰라. 한 놈도. 한 사람도 모르는 거야. 예. 예.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법률, 법 다 그 불량품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또는 비난 매도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쓰는 이제 이 말들이 몇 가지 있죠. 이를테면 네. 자꾸 욕을 한다, 비속어를 쓴다, 네. 막 이런 건데 그건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예. 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 저는 공부 안 하는 것 같아도 공부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보면은 사실은 인류 역사 2000년에 네.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님이 욕하기 시작하면요. 예. 독사이 새끼들아 그래. 그래. 뱀- 그 성경에 나오죠. 네. 그건. 예. 뱀 새끼들아. 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말로만 욕한 게 아니라 예. 노끈을 만들어서 예. 채찍으로 예. 폭행했어. 폭행. 예. 그 세리들을 때렸단 말이야. 예. 성전에 그러니까. 있는 세리들을 몰아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예.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지 않습니까? 예. 아니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을 때렸다니까요. 그 다음에 2000년 인류사에 그 지도자들 있죠. 특별히 네. 교회 지도자들은 다 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레니우스, 네. 터틀리안, 네. 오리겐, 예. 아더니우스 음. 전부 욕이에요. 아하.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느냐? 이 사탄과 불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네. 인정사정 없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사람으로서 인류 역사상 제일 욕을 많이 한 사람도 그냥 말틴 루터입니다. 아하. 네. 예. 말틴 루터가 하도 욕을 하니까 예. 설교 시간에 예. 연설 시간에 욕을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욕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하. 예. 이번에는 욕 한 번도 안 하고 좀 내려오기로 약속하고 올라갑시다 해서 그런 일이 올라갔거든요.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올라갔는데 욕 더 세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못 말린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요약한 책을 정성구 총장이라고 네. 총신대 총장하신 네. 우리 한국의 신학정의 1호지요. 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예. 목사가 왜 욕을 해? 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하, 책이.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 할 때 기자님들이 예. 그런 말을 물 것 같아서 아예 책을 한 권씩 줬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걸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욕 잘할까요 못할까요? 욕 잘했어요.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영어로 이걸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참 불편해했어요. 심지어 트루먼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6.25 전쟁을 도울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런 전쟁 와중에 트루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예. 그때는 영어로 안 하고 한국말로 이 고얀 놈의 새끼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도 표정 보니까 보면 알죠. 여기 이제 알거든. 그래 트루먼 대통령이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나간 뒤에 통역한테는 뭐라 그러냐? 야 이건 통역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불의에 대해서 예. 그 트루먼 대통령이 왜 이승만한테 욕 먹었습니까? 어허. 왜냐하면 자꾸 6.25 전쟁 끝내자 그러니까. 예, 종전하자 그러죠. 종전하자 그러니까. 밀고 가서 통일해야 되는데. 예. 예. 그때는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욕에 네, 대한 네. 마지막으로는 예, 그러세요. 제가 욕하는 것은 딱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 김정은입니다. 네. 저 불법 정권. 저건 나한테 죽으면 난 욕해요. 그 다음에 그걸 추종하는 문재인입니다. 네. 문재인에 대해서는 난 뭐 강화문 광장에서 내가 네. 욕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 받을 때도요. 음. 저한테 판사가 물었어요. 네. 왜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하냐고 나한테. 예. 그래서 욕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은 간첩입니다. 그랬어요. 간첩. 예. 아니 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증거가 있냐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 안에 예. 스스로 간첩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네. 그 재판장이요 지혜로와의 여자분인데 네. 재판은 오늘 여기까지. 아. 그 다음에 청와대한테 USB 내용을 제출하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못 내놓는 거야. 당연히 못 내놓죠. 두 번째 다시 내놓으라. 예. 못 내놓. 세 번째 다시 못 내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판장이 열받아 가지고요. 예. 76개의 혐의를 제가 76개로 고발당했거든요. 뭐 내란선동 혐의, 그 다음에 무슨 뭐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뭐 공금횡령 뭐 76개. 아, 그 기네스 기록인데요. 기록이야. 이거를요 전체를 무죄로 때렸어요. 무죄로. 그래서 제가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나온 후에도 네. 이 문재인이가 지금도 북한하고 난 내통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를 해체하고 음.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기려는 작업을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예. 문재인은. 그래서 내가 이 USB 내용을 밝혀내려고 네.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국가기록보존소 있죠. 네. 네. 거기다가 청구를 했어요. 아. USB 내용 네.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답장이 왔어요. 그 내용이 국가기록물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것만 해도 문재인은 위법이에요. 그러네요. 예. 위법이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한테 USB를 전해줬는데 그렇죠. 그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으면 네. 이거는 그 진짜 심각한 범죄. 심각하죠. 예. 그런데 왜 못 내놓느냐? 왜 감췄느냐? 국가기록물에 왜 제출 못했느냐? 네. 뻔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완전히 그거 만약에 공개해버리면 네. 그 여적죄, 네. 이적죄, 네. 네. 여적죄, 이적죄는요. 이거는 중간에 법 그 형이 없어요. 바로 네. 사형입니다. 사형. 그렇죠. 그 본인 사형당이 예, 싫으니까. 헌법상 사형 네. 그거 하나만 있어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 있어요. 네. 확실하게 공개된 게 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예. 난 그 안에 있었다. 네. 네. 원자력 발전소가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안에 문재인이가 장난 안 쳤으면 2,000조를 봅니다. 2,000조. 원자력 발전소가. 네. 이것도 원자력 발전소도 설명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이 네. 그 당시에 함께 일했던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또 드골,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루스벨트, 중국의 장개석, 똑같은 사람들이 히로시마 원자탄 터진 버섯구로 오는 걸 봤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첫 뭐라 그러냐. 저 에너지를 평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라. 이승만이가 제일 먼저 말한 거예요. 그것은. 네. 네. 그래서 이승만 장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광고 냈잖아요. 미국 가서 공부할 고등학생들을. 선발한 1호가 누구냐? 정근모 박사입니다. 아, 예. 정근모 박사가 이승만 장학금의 1호입니다. 과기처 장관 했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행정학을 하고 있었어. 네. 그런데 이제 가서 이승만 대학 미국 방문해서 자기가 보낸 유학생들을 다 모았어. 자네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공부하라고 내가 너를 여기 보냈냐 말이야. 어? 빨리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기술 공부하도록 가라고. 그래서 MIT 가가지고 원자력 그 전공을 해서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하여 네. 평화 목적으로 연구하는데 전 세계 모임 있죠. 첫 모임의 멤버가 바로 정근모 박사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제일 먼저 이 원자력을 발전을 일으키는 예.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원전 최초로 만든 회사. 그렇죠. 예.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 때 도입해서 길리 1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만들었는데 이 기술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이 더 빨리 갔어요. 아하. 궤도가.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술이 2천조를 벌 수 있는 돈인데 네. 이것을 북한에 넘겼다면 네. 저 문재인은 사형이에요, 사형. 네. 알겠습니다. 예. 원자력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재원이를 지금 징계하겠다 윤리위 회부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 하시는 그 예배 시간에 가서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네. 이거 설명한 건데 네. 그걸 무슨 막말이다 실언이다 해갖고서 징계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밖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네. 또 두 가지. 네. 뭐 또 광화문 우리 자유파는 정광훈 목사가 천하통일했다. 네. 이거 갖고 징계하겠다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김재원을 징계하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목적지가 접니다. 네. 저를 잘라내기 위해서 네. 김재원은 희생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 아니 지금 말한 두 가지 있죠. 예.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을 넣겠다. 네. 고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안 하는데요. 네.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헌법 불가능하죠. 전문에 넣으려면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개헌해야죠. 지금이 개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예. 저는 국민의 80%가 반대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요즘 전라도 광주를 자주 가보지 않습니까? 네, 네. 가면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5.18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네. 이거 재조사해야 된다 그래요. 네. 광주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거든. 네. 5.18의 그 유공자들 세상에 그 보상금 받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자기들이 세금인데다. 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려요. 지금. 그다음에 특혜를 애들이 누립니다. 특별히 예. 애들이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 네. 2점인가 뭐 얼마 더 주잖아요. 그래요. 더 줍니다. 가산점.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차별 대우받는 거야. 아하.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지금 더 반항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무슨 뭐 헌법 정신에다 어디를 넣어 넣기는. 그 그다음에 천하통일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이것은요. 예. 제가 가문운동 5년 하면서 네. 연인원 말고 네. 개별적으로 한 번이라도 가문에 왔다가 서명하고 간 사람이 1,800만이에요. 1,800만. 1,800만. 네. 그럼 1,800만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도 다 안 찍었어요. 왜? 1,640만밖에 안 찍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뭐 바빠서 못 왔든지 그러면 천하통일 아닙니까 그게? 더 이상 어떻게 천하통일합니까? 그 다음에 천하통일하게 한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예. 뭐냐? 천하통일을 했든지 뭐 부분 통일을 했든지 네. 통일을 해서 아무 일도 못했으면 의미 없는 거야. 네. 우리는 정권 교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광화문에서 우리가 천하통일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지.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발언한 그 김재원을 잘라내겠다. 네. 그리고 김재원이가 또 그렇게 말한 이유가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기 선거에 나왔을 때, 네. 그 최고위원 선거 나왔을 때 네. 4등에서도 아슬아슬했어요. 저희가 간당간당합니다라고 여기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친해식 대표님이 저한테 데려왔어. 예. 데려왔는데 목사님 광화문에 연설 한번 시켜주세요. 왜? 4등에서 잘릴 아슬아슬하니까. 아, 예.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서 네. 연설을 했거든요. 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논란에 자빠진 거야. 아하. 이분은 광화문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야. 아, 그 전까지. 현장에 딱 무대에 서 보니까 네. 죄책감이 딱 느껴진 거야. 아하. 아하, 정권 교체는 여기서 일어났구나. 음. 그리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만들었구나. 네.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우리가 3.1절 집회 많이 왔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네. 앞으로 나는 광화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막 연설을 하시는 거야. 네. 그리고 뭐 고향의 어르신 저하고 의성이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고향의 어르신을 모시고 여러분의 뜻을 잘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네. 연설을. 네. 그리고 난 뒤에 당선됐잖아요. 네. 그것도 1등으로 18만 표. 예, 그랬어요. 1등입니다. 1등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광화문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니까요. 예, 위력이 있는데 그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네. 교회에. 예. 와서 예배 다 끝나고 토크할 때 제가 이제 그 장난기 토크 많이 하거든요. 아, 예. 고 박사님도 언제 한번 오셔야 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그거요 100만 명 들어요. 100만 아, 명. 그렇습니다. 예. 토크를 하는데 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헌법 뭐 얘기하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하고 둘이 정적이더라고. 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사람 둘이 싸우는 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 홍준표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하실래요? 그래서 홍준표가 그 광화문 그 국민대혁명 때 네.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한 번 한 적이 있다 그러대요. 지금도 영상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자기는 홍준표가 말하기를 나는 네. 정광훈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네. 이재호가 오라 그래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그 선거 나왔을 때 네. 그 저 국민의힘 정당에 예. 경선 나왔잖아요. 네. 나왔을 때 예. 2022년. 예.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왜 했냐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난 그때 정치관들 보면요 이 거짓말을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예. 또 친구님 욕하니까 또 싫으셔가지고 또 아니 황교안 대표님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정광훈 목사가 무리하게 공천을 요구해서 예. 내가 정광훈 목사와 같이 갈 수 없었다. 예, 저 황교안 그렇게 네, 얘기하고 그랬죠? 있습니다. 예. 그분이요 네. 그 정도 기억을 못할 정도인가. 저는 그때 깜빵에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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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날짜 계산해 보면 나와요. 네. 깜빵에 있었는데 뭐는 공천 요구를 어떻게 해요. 어허. 그래 한 가지 뭐냐. 네. 내가 아니고 우리 당에서 네. 누가 찾아가서 예. 뭐 공천을 막다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 후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 난 정치관들 보면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홍준표 대표님에 대해서도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분도 뭐 30년 정치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홍준표 대표님은요. 네. 당 대표 2번 하고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우파 정당이 몰락했거든요. 사실. 네. 탄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탄핵. 네? 탄핵이 일어났죠. 네. 그 홍준표 시장님의 정치 문화 생활 동안에 네. 이 사실은 대한민국은 망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좀 자중을 하셔야지. 네. 말이야 소리 지르고 말이야. 지금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졌으면 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승복하고 네. 바로 캠프에 참여해야죠. 네. 내가 선대 본부장 하겠다. 음흠. 이게 사나이답고 한 거지요. 끝까지 말이야 버티면서 말이야 뭐 예. 딴소리 하다가 나중에 늦게 가서 말이야 어차피 보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될 때가 같으니까 뭐 한 일주일 남겨놓고 뭐 연설 몇 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알겠어요. 정치 문화. 그 다음에 또 예. 같은 당의 사람들 욕하면 안 된다 말이야. 싸우지 마시라고 난 예. 이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음. 우리 당끼리. 네. 예. 홍준표 얘기하다가 황교안 얘기까지 잠깐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시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고 공천 관련은 근데 그 50억을 받았다고 목사님이 그 주장을 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명예훼손 당했다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난 그 황교안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대해서 다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친구 되시는 고 박사님이 예. 말씀하니까 그래도 사실관계는 해명을 정확하게 하자면 정리하고 가야죠. 사실은 네. 내 심리적으로 이 황교안 대표님을 네. 제가 책망한 진짜 출발점은 어디냐. 예. 이번에 그 당 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네. 사람이 매너를 지켜야지. 네. 김기현 대표를 공격 좋아요. 정치할끼리 공격하고 경쟁해야죠 하는데 네. 울산에 있는 그 땅 네. 그거 투기하는 걸 그걸 고발하겠다. 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이 황교안 대표님은 두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 대한민국과 또 하나는 한국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황교안 대표님은 한국교회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이 움직이는 스탠스는 네. 다 한국교회가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저 철에서 또 한국교회 욕 먹이려고 말이야. 왜 저러시냐.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내가 뭐 계획적으로 황교안 대표님을 그 뭐 돈 50억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그 전에 몇 주 전에 그 당시에 최고위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네.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황교안이 대표일 때 최고위원이 있었던, 예, 있었던 예. 사람들이 네. 뭔 제보를 했느냐. 네. 그때에 황교안 대표님이 시작은 잘했단 말이에요. 나는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 네. 나는 공천위원장을 임명할 때에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 추천받고. 국민 추천으로 하겠다. 예. 했더니 김문수가 1등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때 네. 아시죠? 네. 네. 그럼 김문수로 임명을 해야 될 텐데 네. 김문수 임명 안 하고 김영호로 하려고 네. 자꾸 회의를 파행시키고 그때 최고위원들이 왜 그러시냐고. 아니 김문수로 나왔으니 김문수를 임명해야지. 한 사람도 황교안한테 동의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때 최고위원들도 상식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끝까지 회의를 파행하고 다음에 하겠다 해서 결국은 김영호로 임명한 것이 네. 우리나라 정치와 한국 교회가 몰락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황교안 대표님이. 예. 그 과정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았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예. 그런 중에 또 그 전혀 최고위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예. 저한테 제보한 게 많아요. 제보한 게 많아서 그때의 금품이 와갔다. 그때는 50억이라는 말은 안 했고 네. 그 앞에는 50억이라는 말을 했고 네. 이런 말들을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아하. 예. 왜 제보를 했냐. 그래도 황교안 대표님하고 목사님이 가까우니까 목사님만이 황교안 대표님을 교육할 수 있으니까 이런 뜻에서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발언하게 됐는데 네. 저도 그래서 맞고발했습니다.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예. 뭐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러시더라고. 정가운 목사에 대해서 난 무릎 꿇고 와서 빌어도 나는 취소 안 하겠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나도 이제 맞고발했어요. 세 가지로. 첫째, 왜 김문수를 왜 김영호로 바꾼 과정에 대해서 당신은 범죄 행위야. 그것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첫째고,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님이 언론들, 유튜브 언론들을 모아놓고 정가운 목사는 말만 하면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닌다. 이게 영상에 찍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 거짓말을 하고 다녔는지 저는요. 네. 모든 내가 발언하는 거는요. 너아라 TV에 10년치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내가 거짓말을 뭐 합니까?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라디오 MBC 라디오에 나가서 네. 공천권을 무리하게 요구했다. 그것도 뭐 한두 석 같은 몰라도 불가능한 공천 뭐 20석 이상을 요구했다. 네. 내가 깜빵 있었다니까 그때요. 깜빵 있었는데 무슨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맞고발했는데 네. 이 시간에 내가 황교안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것이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취소하시고 나도 취하할 테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서 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희생양으로 또 정광훈 목사님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김재원 징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것만 제거하면 네. 자기들이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네. 총선에 이길 것처럼 하고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괜찮습니다. 빨리 이제 예. 예, 말씀을 드리면 네. 본질을 말씀드리면 예. 저 양반들이 왜 저럴까 봤더니 네. 자기들이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요. 지금까지의 공천 스타일이 뭐냐? 네. 김기현 대표한테 줄 잘 서고 뭐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경우에 보면 돈 몇십억 갖다 줘버리면 그럼 또 4년 동안 국회의원 잘 해먹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공천권에 줄 서려고 네. 근데 우리는 광화문 애국 또 기독교 우리 이 세력은 광화문 세력은 얼마 전에 우리가 프레스센터에서 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가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저는요 전체적인 초점이 이번에 총선에서 200석 안 하면 네.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 이겨요. 저 문재인 세력과 왜 그들은 돈까지 가졌어요. 돈을 뭐 수십조를 가졌든지 가졌습니다. 상당한 돈은 북한으로 이동해놨습니다. 네. 이동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서 그때 그 안에 뭘 싣고 갔느냐. 평양에 정상회담을 할 때 제주도에서 귤 박스 싣고 갔다 그러는데 예. 거기에 제보자 한 사람이 누가 말했어요. 네. 성남공항에서 출발할 때 그 안에 달러 싣고 갔다고. 자, 그러면 돈도 가졌죠, 저 사람들이. 예.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국 후 70년 동안 준비해온 건데 네. 반드시 대한민국 체제를 해체시키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거든요.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네. 예. 그런데도 이 국민의힘 정당들 당사자들이 세상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니 공천권을 받으려고 광화문 세력 쳐내자, 정광훈 쳐내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용납할 수 없고요. 네. 반드시 우리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그 미국식 그날 저 말씀하신 예. 그때 패널 오셨죠? 예, 그랬습니다. 예. 예. 그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네, 네. 시청자들 위해서 예, 예.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 미국이 예. 하는 제도. 제가 토론 그날 한 거 제가 우리 그 목사님하고 대담 끝나는 대로 네. 그 영상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네. 여기 바로 올려서 네. 공개를 할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주자.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미국식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또 약간 제한 조건을 두는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 한국 지형이 미국과 좀 다른 게 있으니까 네. 조금 복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네. 해야 된다는 게 제 토론의 요지였고 저는 토론하고 먼저 나왔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요약하면은 예, 그러시죠. 박사님이 그때 제안한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걸 적용하되 네.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예. 지역별로 나눠서 예. 하자. 그게 상당히 예, 현실성이 제가 그렇게 있는 토론했습니다. 예. 현실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식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냐 하면 네. 저 반대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우리 예. 후보한테 관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공작, 역선택이 가능해지는 그거는 거예요. 불가능할 때요. 네. 그럼 불가능하고 예. 그러면 어느 게 적합하냐?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정당에서 당 대표 선거할 때 네. 네.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사람, 그래요. 예. 진성당원, 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네. 그다음 선거 이제 2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후보자를 선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후보자 참여할 사람은 뭐 100명이 해도 좋고 200명 해도 좋고 해서 한 명을 선발한 뒤에 네. 그다음에 본선에서 야당 후보하고 딱 둘이 네. 이제 그 투표하는 거
그게 저는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득권들이 함부로 지그들 이 생명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장난 못 친다 이거죠.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네. 이명박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 이방으로 시켜가지고 네, 네. 박근혜 쪽에 다 잘랐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박근혜 왜 망했습니까? 어? 그때도 공천 잘못. 대우 출신 그 누구야? 그 이한구. 이한구. 예, 그분을 내려보내가지고 예, 이제 보복한 거죠. 네, 이명박 계열을 다 잘랐단 말이에요. 네, 잘랐고 심지어 그때 당 대표인 김무성도 나가라 그랬어. 네. 그 다음에 당 원내 총무인 유승민도 나가라 그랬어. 그 다음에 장제원, 예, 그 다음에 또 저 인천의 윤상현 네, 나가라 그러니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그 모든 그 저 언론 그 스크랩 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정치 30년 했는데 나 못 나가겠다. 나가는 대신에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때 주장하고 있어요. 예. 이제 나도 김영삼 계열로 들어와서 정치 30년 했는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돌려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하니까 며칠 후에 청와대에서 반응이 와요. 무슨 소리를? 공천은 우리가 할 텐데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일주일 싸워. 네. 그때 그 신문 기사를 보면 계속 싸워. 예. 일주일 싸우는데 김무성 대표가요. 예,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예. 뒤가 물러. 사람 부잣집 출신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백기 항복해요. 그래서 대통령 못한 거야. 예. 뒤가 무르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아이 그럼 하라고. 일주일 만에 저번에 백기 항복하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정확하게 했으면요. 오늘날 이런 세상에 안 와요. 그런데 이 항구를 내려보내가지고 예, 이제 보복하는 거야. 이제 이명박한테 당한 것을 다 자르니까 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거야. 대구의 유승민, 예. 장제원, 예, 인천의 윤상현, 네. 또 그 김무성은 당 대표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도장 그 나르세란 말이 있죠. 예, 도장.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 예. 후에 대표님 정말 도장 가지고 도망가냐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그거는 저기 그 저 금고 안에 당에 거기 있는데 근데 근데 왜 도망갔다니까. 언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5명이 당선이 돼버렸어. 무소속으로. 예, 그러면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받아들였어야지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네, 123대 124였었거든요. 네, 한석 졌어요. 네, 네, 박근혜가. 네, 한석 졌는데 5명 받아들이면 129대 124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4석 5이 이겨요. 예, 이기면 국회의장이 누구 하느냐. 국회의장이. 그 화성 출신 거. 당시에는 서청원 의원이 유력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 하면 탄핵돼요? 네, 탄핵될 일 없죠. 없지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종교 집단이 간섭을 해야겠다는 거야. 어? 알겠습니다. 네. 예. 좀 시간이 많이 됐고 또 우리 목사님 일정도 있으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고성우 TV 시청자들께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 참 멀고 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마무리하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든 초점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본질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제가 강화문 운동할 때도 타겟을 막 여러 개 안 정했습니다. 딱 문재인 하나만 정했습니다. 문재인 너 간첩 딱 해서 결국 우리는 정권을 교체했고 이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는 것을 겨우 연장시켰습니다. 5년 연기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 정당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못 지켜낼 것 같아. 이번에 총선에서 져버리면 또 탄핵 소리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문에서는 우리가 민노총하고 싸워서 이기겠지만은 정치 쪽에서도 비대청 전략으로 이겨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는 총선 200석에서 네. 결론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저를 비난해요. 뻥친다고. 어떻게 200석 하느냐.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여당이 야당을 이긴 최고의 숫자가 153석이죠.
예. 그 기록입니다. 예, 153이. 이명박 때 기록. 그것도 예. 기록인데 어떻게 200석을 하느냐. 저분들이요 해보지도 않고 벌써 낙심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우리 저 스태프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했더니 부울경, 경북, 대구, 경남,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 67석이거든요. 이거는요 저 사람들끼리 싸움만 안 하면 100% 다 먹어요. 네, 네.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충남, 충북 이것은 지금 사실 우리 내 친구 장경동 목사님이 목숨 걸고 인생 전체를 걸고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27석은 확정됐다는 거예요. 아하. 예. 예. 그러면은 거의 절반이 됐거든요. 네. 그다음 비례대표 있죠. 네. 결국 수도권에서 123석 중에서 네. 80석만 먹으면 그날이 제2의 건국입니다. 아하. 그날이 자유통일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어떻게 80석을 할 것인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과 절대적으로 될 수 있는 지역, 강남을 3구가 아니라 강남 10구, 네. 강남 10구는 이미 우리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동두천, 포천, 여주 이천, 평택의 둘 중에 하나, 이걸 다 해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보니까 네. 30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럼 50석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날 보고 뻥친다 그러는데 50석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50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을 다 해봤죠. 수도권에 네. 123석 중에 네.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이긴 구가 있어요. 1년 전에. 예, 1년 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선거에서 오세훈이가 이긴 구가 있어요. 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긴 구가 있어요. 김은혜 경기지사 그 8,000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 8,000표 차이로 떨어진 건 송광석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예. 송광석이가 맨날 이재명이 들다가 교회에서 인사시키고 해가지고 8,000표에 떨어졌다고.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송광석 목사가 말이야 또 막 윤석열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또 떠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 김은혜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그러나 이긴 구는 있어요. 예. 4개 선거구를 종합 데이터 처리를 했더니 아하. 고 박사님 예. 진짜 기뻐하세요. 50석만 해도 되거든요. 아. 64개 지역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수도권에서. 예. 예. 끝난 거야. 한 가지 조건이 뭐냐. 전우무 국민의힘 정당에서 싸움만 좀 안 하면 알겠어요. 예. 내 더 극단적인 말을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을 방해만 좀 안 나오면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 말씀 중에 쭉 그 200석이 왜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평론가나 전문 기획가들은 선거를 예측할 때 직전 선거, 직전전 선거의 득표를 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네. 작년 6월에 지방선거 네. 그리고 작년 3월에 대통령 선거죠. 네. 그렇죠. 이 두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네. 또 우리 쪽에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얻었던 표는 네. 1년, 2년 후 사이에 그렇게 심하게 바뀌지 않아요. 효과가 그대로 가는 거죠. 예. 네. 심하게 바뀌지 않는데 다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네.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네. 이런 것이니까 네. 이 베이스, 네. 이 텃밭은 이렇게 좋다고 보고 네. 어떻게 남은 1년 동안 이걸 잘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해서 수확을 잘 할 거냐 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석 예측도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1년간 잘할 거냐예요. 네. 근데 그 잘하는 것도 예. 진짜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장관들 중에서도 네. 원희룡, 네. 그다음 한동훈, 네. 이상민 네. 잘하거든요. 예, 예. 문제는 네. 이 사람들이 잘한 일을 국민들 앞에 선전을 못해. 아하. 예. 이번에 일본 갔다 온 일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미일 동맹 완성하고 왔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김대중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또 노무현이가 진행했고 네. 마무리 짓고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뭐라 그러냐? 예. 참 말을 뒤집어도 나라를 일본에다 갖다 바치고 왔다 그래. 그런데도 국민의힘 정당에서 프랭카드 하나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요 35,600개를 예. 지금 길 지나가다 보면 축, 환영, 저 한미일 동맹 완성, 윤석열 대통령 프랭카드 달린 거 있죠. 네, 네. 그거 36,000개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아하. 예. 국민의힘 정당이 안 하니까. 네, 네. 근데도 나를 쫓아내려고요? 저 양반들 말이야. 알겠어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알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해서 네. 저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일, 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잘하는 일 맨날 설명하느라고 제가 제 얘기를 잘 못합니다. 지금 그러시죠. 맞아요, 방송에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왜 고 박사님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안 하시냐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많이 하는데요. 네. 많이 하고 이 공산당 선언이란 제 책에도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제가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 광화문 국민대혁명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어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정리해서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 제 생각을 정말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예상보다 1시간이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들었네요. 네. 아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 중에 나온 그 미국식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좀 늦었지만 거기에 제가 참석해서 했던 토론이 제가 한 13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제 생각이나 또 제가 그날 토론했던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상당히 현실적인 아니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평가도 해주셨는데 그 영상 저희들이 지금 틀어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